이 맹탕을 나보고 먹으라는 거니? 박은희 식탁 앞에서 국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져 있고 눈가에 피로가 번져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명자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은희의 반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국간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립니다. 뚜껑을 열기 전 한 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 해드릴게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합니다. 명자가 의자를 밀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설거지통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식탁을 향해 돌아섭니다.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내가 몇 번을 말해? 명자의 시선이 국그릇에 머무릅니다. 은희가 국을 다시 떠서 간을 맞추고 조심스레 앞에 놓습니다. 명자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머금습니다.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가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뜨겁네. 너무 뜨거우면 못 먹는 거 몰라? 명자가 입술을 굳힌 채 고개를 돌립니다. 은희는 말없이 주전자에 손을 뻗어 찬물을 조금 붓습니다. 손등에 물이 튀어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다시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은희는 설거지통으로 향해 쌓인 접시들을 하나씩 들어 옮깁니다. 주방에는 명자의 천천한 식사 소리, 그 사이 섞여드는 짧은 기침 소리만 들립니다. 은희가 묵묵히 뒤를 정리하는 동안 명자가 고개를 들어 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명자가 부릅니다. 은희가 손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밥이 너무 질어. 새로 해와. 은희는 비어있는 밥솥 뚜껑을 열어 안쪽을 살핍니다. 방금 지은 듯 김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걱을 가볍게 흔들어 알갱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꼬슬하게 해드릴게요. 금방 해요, 어머니. 은희가 다시 쌀독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명자가 똑바로 앉아 천천히 손등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만 반찬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은희는 물을 따라 솥에 붓고 쌀을 씻어낸 뒤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작은 기계음이 울립니다. 잠시 후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다가옵니다. 아까 사오라 한 약은? 은희가 장바구니를 열어 약봉지를 꺼냅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은희가 봉지를 건네자 명자가 받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약 말고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었어. 명자가 손을 허리에 짚습니다. 은희가 장바구니 안을 다시 살피며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사다 올게요. 그는 앞치마 끈을 조용히 풀고 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흐린 하늘, 멀리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잠깐 들립니다. 은희는 가방을 챙겨 신고 있던 슬리퍼를 정리합니다. 문을 열기 전 주방 쪽을 다시 바라봅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는 짧게 인사하고 나섭니다. 문이 닫히자 명자가 식탁 한쪽 의자에 천천히 앉습니다. 남겨둔 국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한번 들어 올립니다. 작은 숨을 내쉬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방에는 밥솥에 취사음만 남아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박은희, 약 봉지가 든 비닐을 손에 쥔 채 골목을 빠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약간 가쁘고 이마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는 약국 문을 밀어 열고 들어갑니다. 약사가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드린 약 다시요? 은희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달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약사가 약봉지를 다시 준비하는 동안 은희의 손은 가방끈을 꼭 잡고 있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가락에 퍼져 있습니다. 약봉지가 건네지자
그는 바로 결제하고 문을 나섭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잠시 귀를 스칩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가 문을 열자 부엌 쪽에서 명자의 천천한 움직임이 들립니다. 명자가 싱크대 앞에서 컵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그의 말에 은희는 신발을 벗으며 작은 숨을 들이쉽니다. 약 받고 왔어요, 어머니. 은희가 약봉지를 건네자 명자는 받아들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확인합니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밥은? 명자가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봅니다. 취사 종료음이 울리자 은희가 바로 밥솥 뚜껑을 엽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은희가 주걱으로 안을 가볍게 저어 상태를 살핍니다. 이번엔 꼬슬하게 됐어요. 그는 밥그릇에 담아 명자 앞에 놓습니다. 명자가 숟가락을 들어 밥알을 천천히 씹고 있습니다. 씹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잠시 뒤 숟가락이 식탁에 내려놓입니다. 이건 또 너무 딱딱하네. 명자의 시선이 느리게 은희에게 향합니다. 은희가 대답 대신 다시 밥솥을 확인합니다. 손등에 김이 닿지만 그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자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작은 기침을 합니다. 내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은희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식탁 위 식판을 치우던 은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오른손이 그릇을 잡고 있는 동안 왼손이 허벅지 쪽을 가볍게 짚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듯 가슴이 한번 들썩이고 내려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움직입니다. 명자가 컵을 들어 물을 마십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부엌에 퍼집니다. 오늘 병원 안 가? 명자가 짧게 묻습니다. 은희가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듭니다. 오후에 예약돼 있어요. 다녀오면 쉬세요. 명자가 답하지 않고 창문 쪽을 바라봅니다. 흐린 햇빛이 커튼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은희는 소리 없이 병원에 가져갈 서류와 약봉지를 모아 작은 가방에 넣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명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김도현.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며 들어옵니다. 신발을 털고 거실을 지나며 부엌을 향해 고개만 돌립니다. 왔어. 은희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흘러나옵니다. 도연이 대답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꺼냅니다. 물을 마시고 난 뒤 명자를 힐끔 바라봅니다. 엄마 또 뭐라 그래? 도연의 말투는 건조합니다. 은희가 접시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봅니다. 그냥 밥이 입에 안 맞으셨대. 은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자가 의자를 밀며 도연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내 아내가 좀 알아서 해야지. 사람 밥 먹이는데 기본이 없어. 도연은 명자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은희가 식탁 아래 떨어진 수저를 주워 싱크대로 가져갑니다. 도연과 명자 사이에 짧은 침묵이 지나갑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은희에게 시선을 보냅니다. 병원은 혼자 모시고 가?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다녀올게. 명자가 소파로 천천히 걸어가 앉습니다. 손등을 문지르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은희는 외투를 꺼내며 도연 쪽을 향해 짧게 말합니다. 당분간 어머니 편찮으셔서 조금만 같이 도와줘. 도연이 시선을 피합니다. 회사 일이 많아. 저녁 때 보자. 은희는 대답 없이 가방을 들고 명자 옆에 다가갑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준비되셨어요? 명자가 천천히 일어나며 스카프를 목에 둘러맵니다. 은희가 그의 팔을 살짝 받쳐 문 쪽으로 이끕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명자가 은희의 손을 팔꿈치에서 떼어냅니다.
나 혼자 걸어. 명자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은희가 한 발 뒤에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아파트 복도에 약한 바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명자가 앞만 바라본 채 말합니다. 이런 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은희의 손가락이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다음 층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은희,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문을 조심스레 열고 있습니다. 손목에 약봉지가 든 가방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옆자리에서 최명자가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표정은 굳어 있고 시선은 멀리 병원 건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희가 문을 닫고 명자의 팔을 받치려 가까이 다가섭니다. 명자가 손목을 밀어냅니다. 힘 빼. 괜찮아.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숨이 조금 가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병원 입구로 걸어갑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약한 소독약 냄새가 스칩니다. 은희가 번호표를 뽑아들고 명자 옆에 빈 의자에 앉습니다. 명자의 허리가 약간 굽어 있고 손등이 조용히 떨립니다. 은희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풉니다. 물 좀 드세요. 명자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컵을 받아듭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런데 오래 있는 거 싫어.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집니다. 은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번호표 화면을 바라봅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명자는 거슬리는 듯 귀를 살짝 막습니다. 은희가 가만히 가방을 열어 작은 손수건을 꺼냅니다. 시끄러우시면 귀만 살짝 가려보세요, 어머니. 명자가 손수건을 받아들지만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번호가 뜹니다. 은희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합니다. 우리 차례예요. 명자가 의자를 밀고 일어나 은희 뒤를 따라갑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고개를 듭니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시선이 먼저 명자의 걸음걸이에 머뭅니다. 느린 발걸음, 굳은 어깨. 둘이 의자에 앉아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엽니다. 최근 상태는 어떠세요? 명자가 대답 없이 손등을 비볐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기억하시는 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요즘 자주 피로해 하시고 식사도 조금 줄었어요. 의사가 명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식사하기 힘드세요? 명자가 고개만 살짝 움직입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느린 반응. 의사가 다시 차트를 넘기며 말합니다. 지난 검사 결과로는 치매 초기로 분류돼 있지만 진행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명자가 천천히 은희를 바라봅니다. 시선이 짧게 스치고 다시 의사에게 돌아갑니다. 스트레스라. 명자의 입술이 가볍게 떨립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을 잇습니다. 가능하면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자주 취하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제가 최대한 옆에서 챙길게요. 명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의사는 처방전과 함께 다음 검사 일정을 설명합니다. 은희가 서류를 챙기는 동안 명자는 진료실 한쪽 벽에 걸린 달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짜 위로 붉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습니다. 목적 없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동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뒤 명자가 복도에서 잠시 멈춥니다. 은희가 그의 옆에서 가방을 고쳐 매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집에 가자.
명자의 말은 짧지만 결정적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바람에 명자의 스카프가 천천히 흔들립니다. 은희는 스카프 가장자리를 다정하게 잡아 매무새를 고쳐줍니다. 명자가 가볍게 손목을 치우려 하다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차 문을 연 뒤 명자가 조심스레 앉습니다. 은희가 도어를 닫으려는 순간 명자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귀찮아져. 은희가 문을 잡은 손을 잠시 멈추고 작은 숨을 내쉽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여 다시 문을 닫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온 은희가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명자는 창밖의 흐릿한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조금 내려가고 손등이 무릎 위에서 느리게 떨립니다. 엔진 소리가 시작되자 명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저녁은 일찍 해.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기어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병원 입구가 멀어지고 차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은희,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약봉지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고 김도연이 소파에 기대 휴대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명자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벽을 짚으며 안으로 걸어옵니다. 도연이 몸을 일으켜 명자를 바라봅니다. 검사 또 했어? 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 등받이에 손을 올립니다. 은희가 대신 말합니다. 오늘은 진료만 하고 왔어. 다음 검사 예약은 다음 달이래.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명자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숨을 내뱉습니다. 병원 좀 같이 가면 어디 덧나니? 그의 말에 도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은희는 분위기를 끈 듯 부엌으로 향합니다. 조용히 수돗물을 틀어 냄비를 씻고 새물을 채워 올립니다. 명자가 거실에서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다리가 약간 굳은 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도연이 소파에 몸을 젖히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명자가 시선을 부엌 쪽으로 돌립니다. 몰라. 그냥 그래. 은희가 채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립니다. 칼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내려옵니다. 도연이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의 말은 짧고 허공에 닿자마자 가라앉습니다. 명자가 손등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려다 다시 앉습니다. 엄마, 좀 누워 있을래? 명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괜찮아. 짧은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은희가 국거리를 냄비에 넣고 불을 켭니다. 가스 불빛이 부엌을 살짝 비춥니다. 손목을 살짝 주무르며 냄비 위로 몸을 기울입니다. 명자는 부엌 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시선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채로 머무릅니다. 잠시 후 냄비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은희가 냄비 뚜껑을 들고 간을 봅니다. 명자가 거실에서 목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합니다. 물. 은희가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라 거실로 가져옵니다. 명자가 컵을 받아들며 은희의 손등을 잠시 내려다봅니다. 잔주름 사이로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명자가 컵을 들고 천천히 마십니다. 좀 쉬지 그러니. 말투는 건조하지만 속도는 평소보다 느립니다. 은희가 짧게 미소만 띠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도연이 명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명자가 고개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은희가 손목을 털며 냄비 옆에서 서 있습니다.
도연이 은희 옆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조금 도울까? 은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됐어. 어머니 식사만 먼저 준비하면 돼.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은희가 국을 담아 명자 앞으로 가져옵니다. 명자가 숟가락을 들어 한 번 떠먹습니다. 한 입 넘긴 뒤 숟가락이 잠시 공중에 멈춥니다. 짠데.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집니다. 은희는 대답 없이 국그릇을 가져갑니다. 다시 싱크대로 향해 물을 조금 붓고 국을 저어 온도를 맞춥니다. 국그릇을 다시 내려놓자 명자가 다시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요즘 뭐 불편한 데 있어?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다 그래. 늙으면 다 그래. 명자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힘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명자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을 바라봅니다. 손등 위 작은 얼룩을 엄지로 문지르다 멈춥니다. 몇 분 뒤 명자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일찍 자고 싶어? 은희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방 따뜻하게 해둘게요. 도연이 명자를 바라보다가 슬며시 일어납니다. 자세히 보려는 듯 시선을 가까이 가져가지만 명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불 끄지 마. 그냥 그대로 둬. 명자의 말에 도연은 불을 건드리지 않은 채 멈춥니다. 은희가 명자를 부축해 방까지 천천히 데려갑니다. 명자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발을 들어 올립니다. 은희가 담요를 펴서 덮어줍니다. 명자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문 닫지 마.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은희는 방 쪽을 잠시 바라봅니다. 도연이 부엌 바닥을 보고 서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깨가 느리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은희가 국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말합니다. 내일은 오전에 약 더 받으러 가야 해. 도연이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합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내가 다 맡기만 해서. 은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부엌에 가늘게 퍼집니다. 도연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 남습니다. 방 안에서는 명자의 얕은 숨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희. 새벽빛이 번지기 전 부엌에서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그의 얼굴에 희미한 수증기가 번집니다.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냄비 뚜껑을 듭니다. 반찬 준비는 이미 절반 이상 끝나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최명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깨가 축 내려가 있고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은희가 고개를 들고 명자를 바라봅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 말을 건네며 냄비 뚜껑을 닫습니다. 명자가 부엌으로 다가옵니다.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시선은 밥솥 위에 오래 머뭅니다. 잠이 안 와. 짧고 건조한 대답이 떨어집니다. 은희가 의자를 끌어 명자 뒤에 놓습니다. 조금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명자가 천천히 앉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는 상태로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희가 밥을 퍼서 그릇에 담습니다. 밥알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문지릅니다. 쌀 오늘은 조금 덜 씻었네. 명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은희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제보다 더 고슬하게 하려고 물을 조금 줄였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은희 손목 위에 잠시 머뭅니다. 손등에 핏줄이 부각되어 있고 움직임에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을 무릎 위로 내립니다. 도연이 방에서 느릿하게 걸어 나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 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그가 말없이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명자가 도연을 바라보며 짧게 말합니다. 오늘 회사 안 가니? 도연은 고개를 숙여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답합니다. 늦게 갈 거야. 엄마 상태 좀 보고. 명자는 도연의 말을 듣고도 눈을 내리지 않습니다. 눈길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은희 쪽으로 향합니다. 은희가 반찬을 식탁 위에 차곡차곡 올립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정리하고 명자 앞에 물컵을 둡니다. 명자가 컵을 들어 올리려다 손이 멈춥니다. 은희가 자연스레 손을 내밀어 받쳐줍니다. 명자는 순간 손을 빼려 하지만 곧 힘이 빠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어지고 결국 은희의 손 위에서 안정됩니다. 그는 말없이 물을 마십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방 안을 메웁니다. 명자가 밥을 몇 입 먹은 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배가 불편해.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입니다. 은희가 냄비로 다가가 죽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일어섭니다. 가까이 다가와 은희 옆에 섭니다. 내가 할게. 그의 손이 은희의 손목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봅니다. 짧은 정적이 두 사람 사이에 머물고 은희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입맛은 내가 더 잘 알아.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반복됐던 패턴에 익숙해진 듯한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명자가 소파로 자리 옮기며 천천히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담요가 다리에 걸쳐 있고 손등이 느린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도연이 명자 쪽으로 걸어갑니다. 엄마, 좀 누워 있을래? 명자가 도연을 바라보지만 대답 없이 눈을 돌립니다. 여긴 불편해. 단어를 끊어 말합니다. 은희가 소파 옆으로 다가와 담요를 정리하고 명자의 어깨를 살짝 만져 자세를 고쳐줍니다. 명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몸을 정리합니다. 부엌에서 죽이 끓기 시작합니다. 은희가 불을 낮추고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조심스레 명자 앞으로 가져와 놓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가져가는 속도가 전보다 느립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입술을 잘근 깨물고 손가락이 소파 등받이를 가볍게 누릅니다. 은희가 조용히 물컵을 닦으며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 명자가 천천히 은희를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흔들립니다. 은희야. 목소리는 낮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은희가 걸음을 멈춥니다. 명자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떨립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명자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손등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도연이 소파 옆으로 더 다가가 명자의 얼굴을 살핍니다. 명자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옵니다. 은희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명자 곁으로 걸어갑니다. 담요 끝을 잡아 다리를 더 깊숙이 덮어줍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죽에 김이 가늘게 올라오고 명자의 호흡이 느릿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희가 소파 옆에 서서 명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아침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지만 세 사람의 시선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느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은희, 현관 가까운 신발장 앞에서 조용히 우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가 아직 남아 있어
바닥에는 얇은 물기가 번져 있습니다. 그는 우산 끝을 가볍게 털어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흐르고 있습니다. 최명자, 소파 한쪽에 기대 앉아 있으며 손등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습니다. 눈은 화면을 향하지만 집중하지 않고 흐릿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도연이 식탁 앞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옮겨질 때마다 잔잔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은희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며 말없이 컵을 준비합니다.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봅니다. 어지럽네. 그의 목소리가 낮고 길게 이어집니다. 은희가 덜컥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컵을 놓습니다. 잠깐 누우실래요, 어머니? 명자가 대답하지 않은 채 천천히 손등을 들어 이마를 문지릅니다. 도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명자 쪽으로 다가갑니다. 엄마, 얼굴이 좀. 명자가 도연의 말을 끊듯 손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괜찮아. 은희가 작은 쿠션을 가져와 명자의 허리 뒤에 받쳐줍니다. 명자가 천천히 몸을 기댑니다. 숨이 낮은 진동처럼 들립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고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늘어져 있습니다. 비가 멈춘 바깥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잠시 후 명자가 미세하게 몸을 들썩이며 손을 들어 올립니다. 약. 은희가 재빠르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내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자가 고개를 아주 느리게 흔듭니다. 그 약 말고. 그 단어가 이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끊깁니다. 은희가 약봉지 안을 확인해 다른 알약을 꺼냅니다. 이거 드릴까요? 명자가 눈을 가느다랗게 뜨지만 표정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은희는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명자의 손 위에 약을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려 약을 줍니다. 손목이 무게를 견디기 힘든 듯 흔들립니다. 도연이 의자 옆에 서서 명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이 떨어진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쓸고 지나갑니다. 은희가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바꿉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명자가 그 바람을 맞는 순간 눈을 조금 감습니다. 얼굴의 근육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희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명자가 눈꺼풀을 떨며 다시 뜹니다. 그러다 명자의 손등이 허벅지 위에서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은희가 급히 가까이 다가가 손을 받칩니다. 차가운 느낌이 손등을 타고 올라옵니다. 어머니 숨이 조금. 은희의 말은 속삭임처럼 작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그가 명자의 어깨를 살짝 흔듭니다. 명자의 머리가 느리게 흔들리지만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희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명자가 옅은 숨을 내뱉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은희 쪽으로 향합니다. 움직임이 흔들리고 끝에서 멈춥니다. 은희가 두 손으로 명자의 손을 감쌉니다. 도연이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명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갑니다. 엄마, 나야 듣고 있어? 명자의 입술이 한 번 떨립니다. 그 뒤로 더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은희가 명자의 손등을 감싼 채 잠시 굳어 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초 후 은희가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정리합니다. 명자의 몸은 천천히 뒤로 기대고 담요 위에 손등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습니다. 텔레비전의 작은 소리마저 희미하게 멀어집니다. 은희가 방 안의 조명을 낮추고 명자 곁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선만 명자의 얼굴에 붙들린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며 그의 호흡은 얇고 정적처럼 이어집니다. 방 안에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명자의 마지막 호흡이 스쳐 지나간 흔적만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은희, 장례식장 복도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은 검은 복주머니를 꼭 쥐고 있고 손등에 얇은 핏줄이 드러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조문 사이 그의 어깨는 약하게 굽어 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는 흰 국화가 가득 놓여 있고 조용한 의식 음악이 귓가를 스칩니다. 김도연이 빈 접시를 들고 상가 안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눈밑이 벌겋게 내려앉아 있고 걸음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최명자의 영정 사진이 은은히 빛을 반사합니다. 사진 속 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희의 눈이 그 얼굴에 오래 머뭅니다. 도연이 은희 앞에 다가와 말없이 물컵을 내립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가벼운 소리만 남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컵을 손가락 끝으로 끌어옵니다. 조문객들이 한 물이 빠져나가고 복도는 잠시 조용해집니다. 도연이 은희 옆에 서서 숨을 짧게 내쉽니다. 어머니 마지막이 너무 갑작스러웠어. 목소리 끝이 흔들립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그의 시선은 명자의 영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낮고 단정한 신발 소리가 들립니다. 구두가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며 다가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조심스레 입구로 들어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이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고 얼굴에는 조문장 특유의 절제된 표정이 남아 있습니다. 은희와 도연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남자가 상주석 앞까지 걸어와 조용히 인사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볍게 채웁니다. 도연이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묻습니다. 누구? 은희 역시 손을 멈춘 채 그들을 바라봅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명함 위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장세준,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그는 고개를 다시 숙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법률을 맡기셨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법률이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은희는 말없이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똑바로 허리를 세웁니다. 장세준이 시선을 은희에게 향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의 유지를 문서로 확정해 두신 상태입니다.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장세준은 도연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인께서 장례 초3일째 날 반드시 가족 전원에게 전달하라고 남기셨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그날입니다. 은희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립니다. 장세준이 가방을 열어 서류 한 묶음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흰 종이가 장례식장의 희미한 조명을 받아 얇게 빛납니다. 그는 서류를 접어 은희와 도연이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얇은 봉투를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장세준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영정사진 뒤에서 타오르는 향의 연기가 흐릿하게 흔들립니다. 도연이 서류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춥니다. 표정에 불안이 스치고 목젖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서류 가까이 다가갑니다. 장세준은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문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펴보입니다. 첫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크게 흔들립니다. 은희는 숨을 멈춘 듯한 자세로 종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이 천천히 흔들리고 향 냄새가 더 짙어집니다. 장세준이 조용히 문서를 들고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유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떨립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굳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유언의 첫 문장을 읽기 위한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희미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상가 내부에는 은희와 도연 그리고 장세준과 동행한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장세준 서류를 천천히 펼치고 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조명의 반사가 흰 표면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턱이 굳어 있고 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은희는 두 손을 모은 채 장세준 앞에 서 있습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서류 한 점에 고정돼 있습니다. 장세준이 말을 잇습니다. 지금부터 고 최명자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짧은 정적 뒤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내려갑니다. 나는 평생을 읽어온 내 전부를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나를 끝까지 존중해준 이에게 남긴다. 말이 끝나는 순간 도연이 미세하게 고개를 듭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주먹으로 말립니다. 장세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합니다. 고인의 전 재산 일체, 지분, 부동산, 고정자산, 금융계좌, 기타 기업 관련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그는 말을 멈추고 은희를 바라봅니다. 박은혜 씨에게 귀속됩니다. 은희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도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의자 등받이를 강하게 움켜쥡니다.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장세준이 문장을 이어갑니다. 남편 김도연에게는 반성의 글 한 장을 남긴다. 장세준이 조심스럽게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검은 글씨가 적힌 봉투 위에 도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연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는 봉투를 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 장세준이 시선만 이동해 두 번째 봉투를 보여줍니다. 따님 김다영 씨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 한 통만을 남기셨습니다. 조문객 없는 조용한 장례식장에 종이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이어집니다. 은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다물어 닫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느리게 오므려집니다. 도연이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왜? 말이 끝나기 전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바닥을 향합니다. 장세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내용을 읽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지켜본 사람들 속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오래 고민해왔다. 나는 가진 것 없이 약해진 순간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기록해왔다. 문서 끝에 적힌 서명이 조용히 빛납니다. 최명자. 낭독이 끝나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굳어집니다. 향 냄새가 더 짙어지고 조명이 흐릿하게 반사됩니다. 도연이 양손을 허벅지에 짚고 고개를 숙입니다. 긴 숨이 흔들리며 빠져나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희에게 조심스레 말합니다. 너 알고 있었어? 도연은 은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시선만 흔들립니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말 대신 눈을 내리깔고 손끝을 가만히 모읍니다. 장세준이 남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후 절차는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고인은 생전 수십 년간 운영하던 기업의 실질적 회장이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며 그 말을 가로막습니다. 감춰왔다고요? 우리한테? 어머니가 그걸 왜? 목소리가 한순간 높아졌다가 힘이 빠진 듯 내려갑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은희가 가만히 도연을 바라봅니다. 표정엔 놀람도 없고 승리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단지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을 뿐입니다. 장세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박은혜 씨만이 자신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이어지자 도연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집니다. 숨이 거칠게 들립니다. 은희는 시선을 내리고 복도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들썩였다가 내려갑니다. 잠시 뒤 장세준이 가방을 닫으며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오늘은 유언만 전달하겠습니다. 상속 절차는 장례가 끝난 뒤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 나가는 동안 도연은 소파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희는 영정사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명자의 얼굴이 조용히 그녀를 향해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명자의 얼굴에 잔잔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은희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움직임 사이로 숨이 길게 흘러나옵니다. 도연은 말없이 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흔들리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하얀 국화꽃 향이 천천히 퍼지고 있습니다. 박은희,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 서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바닥에 닿아 있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바람이 스치고 천장의 조명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김도연이 장례식장 안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눈가가 붉고 걸음이 약간 휘청입니다. 그는 은희 옆에서 멈춰 서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이 허공에서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잠시 뒤 장세준이 정리된 서류 봉투를 들고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정장 소매가 반듯하게 내려와 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장세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유언장과 관련된 상세 자료는 장례가 끝나는 대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도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한테 숨긴 게 그렇게 많았단 말입니까? 말이 길지 않지만 숨이 무겁게 끊어집니다. 장세준이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인께서는 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셨습니다. 재산이나 사업 관련하여 가족분들께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턱이 굳어집니다. 손가락이 느리게 접히며 주먹으로 바뀝니다. 은희는 도연 옆에서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되고 두 손이 종이컵 가장자리를 느리게 조입니다. 장세준이 은희 쪽으로 시선을 이동합니다. 박은희 씨, 은희가 고개를 살짝 듭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문서 중 중요한 내용은 상속뿐만이 아닙니다. 도연이 그 말을 듣고 장세준을 바라봅니다. 뭐가 더 있어요? 장세준이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천장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그는 봉투를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까지 갖고 계셨던 개인 기록입니다.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희의 손이 봉투를 받는 순간 미세한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는 바로 열지 않고 양손으로 봉투를 차분히 붙잡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녀 몇 명이 들어옵니다. 표정은 단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정중합니다. 그들은 명자의 영정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도연이 그들을 보고 낮게 묻습니다. 저분들 누구야? 장세준이 대답합니다. 고 최명자 회장님께서 생전에 함께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기업의 초기 멤버들입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회장님?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끝을 삼킵니다. 중년 남자 한 명이 은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며느님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단 한 사람이라고요. 은희의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지만 숨이 아주 천천히 길게 이어집니다. 도연이 그 말을 듣고 실눈을 좁힙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턱이 천천히 떨립니다. 중년 직원이 명자 영정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명자 얼굴 위로 얇게 드리워집니다. 은희가 봉투를 천천히 열어봅니다. 안에는 얇은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허옇게 바른 표지,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첫 페이지 한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본심은 약해진 순간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은희의 눈이 글씨 위에서 멈춥니다. 그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모서리를 쓸고 지나갑니다. 도연이 그 뒤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벽에 손을 가볍게 대고 서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향 냄새가 조용히 스며들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은희는 노트를 닫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슴 가까이 끌어옵니다. 고개를 숙여 한순간 숨을 고릅니다. 문을 나서는 장세준의 발자국 소리가 일정한 속도로 멀어져 갑니다. 도연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합니다. 은희야.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합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영정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명자의 얼굴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조용히 떠 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의 공기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 열리는 순간의 정적을 깊게 머금고 있습니다. 박은희, 장례식장 빈소 한쪽에서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아까 받은 얇은 노트가 고정되어 있고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잠히 놓여 있습니다. 장례식장 천장의 희미한 조명이 노트 표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영정 앞 국화꽃들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합니다. 향 연기가 곡선을 그리며 위로 올라가다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입구 쪽에서 걸어옵니다. 걸음이 무겁고 신발 소리가 바닥에 낮게 깔립니다. 그는 은희 옆에서 멈추지만 눈길을 어디에도 두지 못합니다. 도연이 손을 허벅지 옆에서 느리게 코트 주머니 속으로 넣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뒤 은희가 천천히 노트를 펼칩니다. 종이가 얇게 들리며 살짝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 조용한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 무심할 때 사람의 진짜 태도는 드러난다. 은희의 시선이 글자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연은 그 글씨를 훔쳐보는 듯 고개를 아주 조금 숙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접히고 펴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국화를 정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와 조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은희가 페이지를 넘깁니다. 명자의 필체는 일정하고 또렷합니다. 나를 업신여기던 사람들 중 누가 나를 진심으로 위했는지 오래 지켜봤다. 도연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숨이 길고 낮게 흘러나옵니다. 잠시 정막이 이어집니다.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말투는 낮지만 마음이 긁히는 듯 거칠게 이어집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노트 페이지 한가운데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넘깁니다. 세 번째 페이지. 은희는 내가 약해졌을 때 한 번도 나를 아래로 보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은희의 손목이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노트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도연은 그 떨림을 보고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을 들어 무언가 잡으려다 겨우 멈춥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알립니다. 상주분들, 곧 입관 준비 들어갑니다. 은희가 고개를 듭니다.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시선이 잠시 허공을 스칩니다. 직원은 인사를 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도연이 은희 옆에 서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정 사진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턱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잠시 후 은희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표지 위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촛불 불빛이 흔들리며 은희 얼굴에 조용히 반사됩니다. 도연도 뒤따라 한 걸음 느리게 섭니다. 영정 앞에서 은희가 국화를 한 송이 집어 올립니다. 꽃잎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는 꽃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금 숙입니다. 도연이 그 옆에 서서 명자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표정에서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볍게 흘러나옵니다. 은희가 도연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시선이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도연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고 은희와 영정 사이에서 머뭅니다. 입관 준비를 알리는 직원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명자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희는 노트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두 손을 모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합니다. 도연은 그 뒤에서 따라가지만 발걸음이 약간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빈소 안의 조명은 더욱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촛불이 마지막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날 장례식 안쪽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끝이, 어떤 이에게는 시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은희, 입관실 앞 좁은 복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두 손은 서로 맞잡혀 있고 손가락 사이가 천천히 굳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희미한 장례식장 조명이 반사되어 잔잔한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은희 뒤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고 시선이 땅 가까이에 붙들린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고 바깥에서 스며드는 바람이 코트를 살짝 흔듭니다. 직원 2명이 입관 준비를 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소리는 차분하고 절도 있지만 은희 귀에는 형체 없이 흘러갑니다. 잠시 후 직원이 문을 열어 은희와 도연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은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입관실 안은 차분한 조명 아래 흰 천과 꽃들로 단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최명자의 몸이 조용히 누워 있고 희끗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고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도연이 문턱에서 한 발짝 멈춥니다. 숨을 들이쉬는 속도가 느리게 흔들립니다. 은희는 장갑을 낀 직원 옆으로 다가갑니다.
명자의 얼굴이 얇은 천 아래로 부드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인매는 평소보다 단정합니다. 날카롭던 주름들이 힘을 잃고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직원이 은희에게 작은 천을 건넵니다. 그는 양손으로 그것을 받아듭니다. 직원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안내합니다. 은희가 명자의 이마 위에 천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손끝이 피부에 닿지 않을 만큼 아주 살짝 떨림 없이 움직입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가락이 느리게 굽어 들어갑니다. 은희가 천을 당겨 매무새를 정리하자 명자의 얼굴은 더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직원이 관의 내부 기물을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셔도 됩니다. 은희는 관 옆으로 이동합니다.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천천히 허리를 숙입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만 얇게 이어집니다. 도연이 뒤에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하고 망설임이 묻어 있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관 옆에 섭니다. 명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손을 뻗으려다 손끝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명자의 손등 가까이에 손을 올립니다. 손끝이 닿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떨립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고개가 천천히 숙여집니다. 은희는 도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관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정돈하며 손끝을 움직입니다. 직원이 관 뚜껑을 닫기 위해 두 사람에게 조용한 손짓을 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물러납니다. 관 뚜껑이 내려가며 목재가 맞물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볍게 울립니다. 짧지만 깊은 소리입니다. 그 순간 도연이 눈을 감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시선을 내립니다. 직원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는 손짓과 함께 두 사람은 입관실 밖으로 이동합니다. 복도는 더욱 차분한 기운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향 냄새가 실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은희는 입관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손등을 가슴 가까이 가져가 잠시 누릅니다. 짧은 숨 하나가 고요하게 빠져나옵니다. 도연은 문턱에서 벽에 손을 짚습니다. 손가락이 벽지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멈춥니다. 직원들이 실내 조명을 낮추고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마지막 향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옵니다. 은희가 조용히 뒤돌아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걸음이 일정하고 흔들림이 적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따라오며 말없이 은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사이 장례식장은 한층 더 고요해지고 오래 남아있던 낮은 소리들까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은희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 장례식장 뒤편 작은 휴게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소음이 희미하게 멀어지고 실내에는 정수기 물 흐르는 소리만 잔잔히 남습니다. 은희가 종이컵을 꺼내 물을 채웁니다. 컵을 받치는 그의 손등이 약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입술이 거의 붙어 있고 숨을 들이쉬는 속도만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김도연이 묵직한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코트깃이 축 처져 있고 눈은 충혈된 채 바닥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연이 은희 옆에 멈춰섭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허리에 올렸다 내립니다. 그의 오른손 검지가 공중에서 두 번 접혔다 펴집니다. 잠시 정적. 은희는 종이컵을 입가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물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옵니다. 은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도연이 얼굴을 가볍게 문지릅니다. 손가락이 눈가를 훑고 코등을 지나 턱 쪽으로 떨어집니다. 엄마한테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컵 가장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눌렀다 놓습니다. 도연이 벽 가까이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합니다. 너만 그런 말 들은 거 아니었겠지. 그는 눈을 감습니다. 손가락이 바지 주머니에서 천천히 말리고 있습니다. 은희가 작은 숨을 들이쉬고 컵을 놓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서 노트를 다시 꺼내 조심스레 펼칩니다. 노트 4번째 페이지. 종이가 약하게 우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글씨가 단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은희는 나를 귀찮아하지 않았다. 내가 잊고 넘어가는 말까지 끝까지 들어주었다. 도연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목이 약하게 흔들립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은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5번째 페이지. 사람은 위에 있을 때 말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 도연의 입술이 붙었다 떨어질 듯 떨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희는 노트를 닫지 않고 그저 한 손으로 페이지 모서리를 부드럽게 누르고 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까지 믿었다는 걸 난 정말 몰랐어.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양쪽 어깨가 가라앉습니다. 은희는 도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노트를 천천히 닫고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 번 더 눌러 고정합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은희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 말은 짧고 끝이 힘없이 부서집니다. 은희는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동작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합니다. 휴게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옵니다. 은희의 머리카락 끝이 조금 흔들립니다. 도연이 그 옆에서 멈춘 채 은희 쪽을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가락이 허공에서 움직였다가 멈춥니다. 은희는 말없이 문 쪽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걸음은 천천히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도연이 그 뒤를 따라가며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은희야, 나한테 뭐라고 할 말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이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움직입니다. 은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고개만 아주 조금 돌려 뒤를 봅니다. 표정은 담담하고 눈빛은 조용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문이 조용하게 열리고 장례식장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은희의 어깨를 스칩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서성이며 입술을 여러 번 떼었다 붙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희는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고 노트가 가방 안에서 가볍게 흔들립니다. 그 뒤에 서 있는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바닥 위에 겹쳐집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지고 먼 곳에서 향내가 흐릿하게 흩어져 들어옵니다. 박은희, 장례식장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가방 끈이 단단히 잡혀 있고 어깨선이 곧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 벽면에 희미한 조명이 길게 은희의 그림자를 늘어뜨립니다. 입관이 끝난 뒤 빈소 안에는 정리된 국화와 향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종교 의식 준비를 알리는 스태프들의 낮은 움직임만 가볍게 이어집니다. 은희가 빈소 안으로 다시 들어섭니다. 영정 앞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바람도 없는 실내에서 얇게 떨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중년 남녀 몇 명이 들어와 조용히 절을 올리고 퇴장합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국화향이 천천히 퍼집니다. 은희는 조용히 빈소 한쪽에 서 있습니다. 두 손은 가만히 모여 있고 시선은 영정 사진 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 하나가 복도 끝에서 낮게 들려옵니다. 며느님 잠시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장세준. 정장을 깔끔히 다듬은 채 문가에 서 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하고 걸음은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장세준이 빈소 안으로 들어와 은희 앞에서 멈춥니다. 그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자료 중 이 문서는 장례 기간 동안에만 며느님께 우선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이 파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손은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세준이 파일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며 말합니다. 고인의 기업 관련 핵심 지분 구조와 향후 승계 절차에 대한 문서입니다. 고인께서는 사전에 모든 권한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도연이 뒤쪽에서 문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은희와 장세준 사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가볍게 흔들립니다. 은희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파일을 받습니다. 파일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도연이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내쉽니다. 장세준은 은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설명을 이어갑니다. 고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에게 맡기는 이유는 사람을 돈보다 먼저 보는 태도 때문이다. 은희는 그 문장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파일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문가에서 몸을 약간 뒤로 기대며 시선을 내립니다. 턱이 느리게 굳어갑니다. 장세준이 말을 덧붙입니다. 앞으로 며느님께서는 기업 관계자들과도 만나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희의 손목이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파일을 몸쪽으로 조심스레 붙입니다. 장세준이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절차는 모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빈소를 둘러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정적이 남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은희에게 다가옵니다. 발걸음이 조용하고 숨이 약간 흔들립니다. 은희는 영정 앞에 선 채 가방 안 파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희야, 그게 정말 내가 맡아야 할 거야? 말투엔 의문보다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 실려 있습니다. 은희는 도연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촛불이 명자의 얼굴을 가늘게 비추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집니다. 너 혼자 너무 힘든 일 아니야? 은희는 파일을 품에 안고 한 걸음 앞으로 이동합니다. 영정 가까이에서 잠시 멈춥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숨도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잠시 뒤 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목 아래로 흘러내린 그림자가 살짝 움직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영정 앞에 국화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꽃대가 곧게 서도록 손끝으로 정리합니다. 도연이 옆에 서지만 더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합니다. 손이 허공에서 망설이다 내려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삼가 고인의 마지막 절차가 이어질 시간입니다. 은희는 파일을 품 안에 깊숙이 넣고 빈소 밖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도연도 뒤에서 따라오지만 발걸음은 은희와 달리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복도 끝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천천히 스쳐 지나갑니다. 촛불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린 뒤 영정 뒤에서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박은희. 장례식장 마지막 절차가 끝난 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장세준이 건넨 파일이 가볍게 눌려 있고 걸음은 일정한 속도로 이어집니다. 빈소 안조명은 대부분 꺼져 있고 희미한 비상등만 바닥 위로 연한 빛을 흘립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이 실린 숨이 가슴 위로 얇게 흔들립니다. 김다영. 신우이가 은희 앞에서 멈춰섭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술이 말라붙은 채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 다영이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입을 때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한 번 접혔다 펴집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깨어납니다. 숨이 불규칙하게 이어집니다. 유원장 진짜야? 은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표정에 변함없이 다영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다영이 은희의 손에 들린 파일을 보고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그게 엄마 진짜 그걸 언니한테다? 말이 흐트러지고 문장 끝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다영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은희는 가방 끈을 고쳐 잡습니다. 손목 움직임은 느리고 흔들림 없습니다. 다영이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묻습니다. 언니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엄마가 회장이었던 거 그것도 몰랐던 거지? 은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젓습니다. 짧은 답, 그러나 확실한 동작. 다영의 눈이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리며 덧붙입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편지만 남기고 언니한테 그걸. 말을 마치지 못한 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습니다. 짧은 숨이 끊어지고 어깨가 흔들립니다. 은희는 다영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잠시 후 다영이 손을 내리고 은희를 바라봅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얇게 내려가 있습니다. 언니. 입술이 굳고 시선이 내려갑니다. 미안해. 엄마 마지막까지. 우린 제대로 못했어. 말이 끝난 뒤 다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더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로 돌아갑니다. 은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앞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이동을 이어갑니다. 장례식장 밖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은희의 코트 가장자리를 천천히 흔듭니다. 그의 걸음은 정해진 속도로 장례식장의 마지막 출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박은희는 시어머니의 회사가 있는 빌딩 로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높은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실내 공기는 은희의 발걸음보다 더 차갑습니다. 정장 차림 직원들이 흘끔흘끔 은희를 바라보며 지나갑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입니다. 장세준이 로비 한가운데서 은희를 맞이합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엘리베이터를 가리킵니다. 고인의 후계자분이 오셨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로비 주변에 작은 울림을 남깁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은희에게 한 번 더 모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조용히 들어섭니다. 문이 닫히고 층수가 올라갑니다. 철제 구조물의 낮은 진동이 바닥 아래로 전달됩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실 앞 회의실에서 몇 명의 기업 관계자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모두 정중하고 단정된 태도지만 눈빛 속엔 경계가 얇게 깔려 있습니다. 은희는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 테이블 옆에서 천천히 선 채 그들의 표정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침묵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회사의 초창기 멤버였던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며느님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이어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투는 단정하지만 그의 두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가볍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장세준이 준비한 문서를 넘겨보고 있습니다. 안에는 회사의 구조, 지분, 재무, 그리고 시어머니가 추진 중이던 노인 친화 사업 확장 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은희의 시선이 그 페이지에서 오래 머뭅니다. 회의실 안 직원들이 그의 다음 행동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은희가 조용히 파일을 닫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 그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앞으로 일정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장세준의 말이 회의실을 채웁니다. 은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 그 어떤 말도 더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짧은 시간 안에 조용히 정리됩니다. 은희가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복도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내려다 보입니다. 바람이 빌딩 외벽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가방 속 노트 가장자리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 고정합니다. 손끝엔 여전히 작은 떨림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의 다음 걸음은 시어머니가 남긴 방향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희, 회사 옥상 정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람이 난간을 지나며 잔잔한 소리를 낸 뒤 은희의 코트 끝을 천천히 흔듭니다. 저 아래로 도심의 도로가 보이고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들이 점처럼 이어집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 표지를 천천히 열자 종이가 바람을 받아 가볍게 흔들립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 나는 가진 것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남기고 싶었다. 은희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레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걸음은 망설임이 있고 호흡이 짧습니다. 그는 멀리서 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몇 걸음 앞에서 멈춥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도연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희야, 앞으로 넌 어떻게 할 거야? 은희는 대답하지 않은 채 노트를 조용히 덮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옵니다.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춥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리고 미안함도 얇게 섞여 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아무것도.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은희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고 그를 바라봅니다. 표정은 담담하고 조용합니다. 그는 짧은 침묵 뒤 조용한 목소리로 한 문장만 남깁니다. 이제부터라도 옆에 있을게. 은희는 시선을 다시 앞쪽 도시 풍경으로 돌립니다. 도연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바람이 스치는 방향을 천천히 따라봅니다. 그는 노트를 가방 속 깊이 넣고 손을 난간 위로 살짝 얹습니다. 시선은 차분하고 몸의 균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도연이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리감이 있지만 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아래 도시에서 신호등이 천천히 바뀝니다. 사람들이 흐르고 차량들이 움직입니다. 세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바람이 코트를 스쳐가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는 도연을 보지 않고 문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도연이 뒤에서 은희를 따라 한 걸음 내딛습니다. 따라가려는 걸음, 그러나 은희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 문이 열리고 은희는 실내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의 뒷모습이 정문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도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 옥상 위 바람이 난간을 지나며 잔잔한 소리를 냅니다. 그날 누군가의 삶은 끝났고 누군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은희의 가슴속 깊이 조용한 바람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태도로 남는 것이다.